오렌지 카운티 지역 해상에서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출된 기름량만 13만 갤런에 달합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미국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모든 학생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발표했습니다. 존슨앤존슨사가 계열사 얀센 백신에 대한 부스터샷 승인 신청서를 이번 주 FDA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국을 알리는 국경일 기념 행사가 LA 총영사 관저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커뮤니티 간 화합을 도모하는 기념식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해상에서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헌팅턴 비치부터 뉴포트 비치 해상까지 유출된 기름량만 13만 갤런에 달합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남가주 해안가에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해 지역 주민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까지 바닷가로 흘러들어간 기름은 12만 6천 갤런이 넘는 양으로 해양경비대는 헌팅턴 비치부터 뉴포트 비치까지 사이에 13스퀘어 마일을 차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일대는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한 상황입니다. 기름이 유출된 지역은 헌팅턴 비치 해안에서 5마일 정도 떨어진 엘리 석유 굴착지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결된 파이프라인이 계속해서 새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름이 유출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 의원은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해양경비대 관계자와 지역 리더들을 소집해 해결점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있었던 퍼시픽 에어쇼의 마지막 날 일정을 취소하고 모든 해변을 폐쇄해 피해는 더 커진 상황입니다. 이 에어쇼 자체 내에 그 토요일에 입항한 100만 명이 넘게 왔는데 그중에 50만 명 이상이 딴 데서, 그러니까 오렌지 카운티 레지던트가 아닌 딴 비즈널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들을 굉장히 크게 손해를 봤거든요. 미셸 박스틸 의원은 백악관과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재해지역 선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컴퍼니에서 내는 것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government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되게 되면은 FEMA라든지 SBA에서 얼마든지 더 도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와 함께 현장에서는 코스트가드의 주도로 클리닝 작업에 들어갔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정확한 분석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헌팅턴 비치 시 당국은 이번 기름 유출이 잠재적 환경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90여 종의 조류가 서식하는 텔버트 습지에도 기름이 흘러간 것으로 보여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현재 유출 지역에 대한 예비 보수 작업을 마친 상태며 추가 복구 활동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인근 지역 모든 해변을 폐쇄하고 주민들에게는 독성을 이유로 인근 공원 또는 산책로 등을 피하라고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모든 학생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연령대에 대한 백신의 정식 승인이 난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모든 공립과 사립학교에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학년에서 12학년에게 먼저 도입하고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의무화가 시작되는 시기는 내년 가을 학기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는 홍역 등 학생들이 맞아야 하는 백신 접종 목록에 코로나 백신 접종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A statewide requirement for in-person instruction for all of our children to add to a well-established list that currently includes 10 vaccinations and well-established rules and regulations that have been advanced by the legislature for decades to add to that list the vaccination for COVID-19. 다만 이 조치는 식품의약국 FDA가 승인한 해당 연령대 백신이 정식 승인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가 시행되면 캘리포니아주는 전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학교 등교를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맞아야 하는 주가 됩니다. 뉴섬 주지사는 학교가 정상 운영되려면 광범위한 백신 접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Once the FDA approves the vaccination in different cohorts, starting with 12 and above, grades 7 to 12, we will begin to apply that requirement in the next term, either January 1st or July 1st, whichever comes sooner. Concurrent with that, we also want to see all of our staff, paraprofessionals, not just teachers, bus drivers, custodial staff, and the like, the folks that really make the school system operational, also see them get vaccinated as well. 뉴섬 주지사는 백신을 거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주제를 정해 자율적으로 과제를 학습하는 옵션이 제공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병력이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백신을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은 공론화를 거쳐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존슨앤존슨사가 계열사 얀센 백신에 대한 부스터샷 승인 신청서를 이번 주 FDA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지난 1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이번 달 안에 회의를 열고 해당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오는 14일에는 모더나 백신, 15일에는 얀센 백신에 대한 부스터샷 논의를 각각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더나는 지난달 자사 백신에 대한 부스터샷 승인 신청서를 FDA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FDA는 지난달 65세 이상 고령층과 코로나19 고위험군, 면역 취약층에 대해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약 400만 명의 미국인들이 부스터샷 접종을 마쳤습니다. 최근 들어 미 전역에서 델타 변이 확산세가 수그러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1일 확진자는 물론 입원 환자 수도 줄어들면서 코로나19가 끝나가는 상황이 오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코로나19가 대유행 이후 매 2개월마다 확산과 수축을 반복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1일에 비해 35%가 감소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신규 확진자 수는 30%가 줄었습니다. 특히 중증 환자 수도 함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입원한 환자의 수는 25%가 줄었고 사망자 수도 지난달 20일에 비해 10% 감소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늘 이와 관련해 미스테리한 코로나19의 2개월 주기설을 주제로 기사를 냈습니다. 코로나19가 특별한 이유 없이 2개월 만에 다시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 뉴욕타임스는 코로나19가 처음 확인된 2019년 말부터 2개월 주기로 확산과 수축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전염병 전문가들도 아직까지 2개월 주기의 원인을 정확히 밝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계절적 요인과 백신 접종,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요인이 맞물린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실제 2개월 주기는 계절과 상관없이 반복됐으며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염력과 관련한 특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소개했습니다. 코로나 변이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전염시키는 것이 아니고 특정 그룹에 더 높은 전염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취약 집단이 모두 감염되면 확산이 수그러드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실제 인도네시아와 태국, 영국, 스페인 등의 경우 델타 변이가 1, 2개월 정도 한정된 기간 위력을 발휘한 뒤 정체 양상을 보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코로나19가 수축기에 진입한 데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코로나19와 관련한 최악의 시기는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습니다. 한국을 알리는 국경일 기념 행사가 LA 총영사 관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2년 만에 열린 건데요.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커뮤니티 간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였습니다. 국경일 기념식 현장을 이유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형상화한 한복을 입은 여성들. 왕비를 비롯한 옛 시대 궁녀들의 화려한 한복들도 눈에 띕니다.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복 웨딩드레스는 외국인 손님들에게 높은 관심을 샀습니다. 제4353주년 개천절 기념 행사가 LA 총영사 관저에서 열렸습니다.
팬데믹 사태 이후 처음 열리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한국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알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전통주라든지 한국의 김치를 포함한 음식을 대접함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아주 문화가 많이 번져나갈 것 같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주요 정치인들은 물론 LA 한인상공회의소 등 주요 한인단체를 이끌고 있는 인물들도 자리했습니다. 미셸 박스틸 영김 연방하원의원은 의회 일정으로 참석하진 못했지만 영상 메시지로 축하 인사를 대신 전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친숙한 주와 시정부 관계자들은 물론 지역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LA 카운티 셰리프국 알렉스 비아누에바 국장도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Congratulations to the nation of Korea. Outstanding job. And just keep it going. You guys have been around for so long. Oh my God, that's a long time. So keep it up. 막걸리 시음과 호접란 소개 등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는 행사와 한미 특수교육재단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공연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LA 초영사관은 이날 행사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함께 만들어갈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문화를 선도하는 한국의 위상을 지킬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제4353주년 대천절 기념행사에는 150여 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한복 패션쇼 등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며 대천절의 참된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LA 한국문화원은 2022년 그룹 전시를 희망하는 미술 작가를 공개 모집합니다. 2022 LA 아트 프로젝트 전시 공모는 역량 있는 한국과 미주 한인 작가들을 발굴하고 다양하고 우수한 작품들을 통해 문화 교류 기회를 갖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선정된 미술 작품은 2022년 그룹전 형태로 한국문화원 2층 갤러리에서 전시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은 학생을 제외한 전업 작가로 장르는 한국 전통미술과 현대미술을 망라한 시각예술 전 분야에 걸쳐 신청이 가능합니다. 설치 전시물의 경우 문화원 전시실 규격 등의 조건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그룹 형태로 참여를 신청할 경우 그룹 전시의 주제 등 간단한 큐레이팅 작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원 신청 마감은 다음 달 15일까지며 선정 결과는 12월 중 개별 통지될 예정입니다. 박유진 LA 한국문화원장은 창의적인 역량을 갖춘 한국과 미주 한인 미술가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며 활발한 창작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 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가 열립니다. LA 총영사관이 주최하고 비영리 단체인 페이스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현재 연방 조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인 기업 대표가 강사로 참여해 정부 조달 사업 전략과 노하우, 경험 등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미국 내 연방 조달 시장 규모는 연평균 5,485억 달러에 달합니다. 특히 소수개 기업의 전체 계약 금액의 23% 이상을 할당하는 등 소규모 기업과 여성 소유 기업 등을 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경재 총영사는 정부 조달은 처음에 진입하기 어렵지만 일단 성공하면 대규모의 계약 체결이 가능한 분야라고 설명하고 많은 한인 기업인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조달 시장 진출의 노하우를 공유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미나는 서부 시간 기준 오는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한국어로 진행되며 LA 총영사관 공관 세소식 게시판 링크를 통해 무료로 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 금요일 5시를 기해 뉴욕 시내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 시한이 만료됐습니다. 끝까지 접종을 거부한 3,700여 명의 교직원들은 오늘부터 무급 휴가 또는 퇴직을 선택해야 합니다. 제휴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약 15만 명에 달하는 뉴욕 시내 모든 공립학교 교직원들은 지난 금요일까지 코로나19 백신을 최소 한 차례 이상 접종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현재까지 약 97%에 달하는 교직원들이 이를 수행했는데 이 중 교사가 93%, 교장이 98%, 이외 관리인, 안전요원, 급식 보조원 등을 포함한 교직원들도 90%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접종률을 보였습니다. 교직원 500여 명은 종교적 또는 의료적 면제를 받았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 수준이라면 학교가 안전히 재개하는 데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백신 접종을 끝까지 거부한 3,659명은 결국 1년의 무급휴직에 돌입 또는 퇴직이라는 선택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는 5개 보로 내 1,800개 공립학교에서 한 학교당 평균 2명꼴로 공석이 발생한 셈입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이러한 공석을 채우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또 검증을 거친 1만 4천여 명의 충분한 대체 인력이 준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에 백신 접종 거부로 무급휴직을 받게 됐더라도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어 접종을 증명하면 복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 공립교 가을학기 개학 후 첫 3주간 코로나19 확진 사례는 3,0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 교육국에 따르면 개학 후 지난달 30일까지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3,030명, 이 중 학생이 2,147명, 교직원은 883명입니다. 현재까지 감염자 발생으로 총 1,133개 교실이 폐쇄됐었으며 학교 건물 전체가 폐쇄된 사례는 맨해튼 이스트 할렘의 PS79 특수학교 한 곳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